6월 26일 비 내리는 부산 제2부두에서는 IC의 원조로 도입된 어선 진암호의 원양 수당식이 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해운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원양 어로 작업에 필요한 어구 일체를 갖춘 이 진암호는 앞으로 동남아 태평양에서 어로 작업에 활약할 것입니다. 청새치란 생선이 10월 16일 정무대 관도에서 이 대통령께 증정되었습니다. 부산 수산대학 어업과 졸업반에 원양 실습 도중 오획된 이 청새치는 구척 길이에 무게가 50파운드나 되는 것입니다. (4월 15일) 부산항에서는 멀리 적도 너머 사모아 섬근해로 떠나는 원양 어로 선박 제2, 제3 진암호가 1년 4개월 동안의 고기잡이 준비를 마치고 출항, 원양어업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원양어업선 제1 한남호가 미국 사모아도를 향해서 지난 5일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이 한남호는 참치어장인 사모아도 앞바다에서 2년 동안 머무를 것이며 어획물은 그 부근 미국 통조림 회사에 톤당 $250로 판매하기로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어선이 사모아 어장을 동무대인 양 날뛰고 있는 일본 어선들과 맞서 우리의 어로 실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삼치의 보고로 이름 높은 사모아 섬으로 우리나라 어선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산항으로부터 제7 화양호와 제8 화양호의 두 척의 배가 원양어로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수산업자들의 구미를 돋구고 있는 이 삼치잡이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원양어선 한 척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무려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2월 3일 부산 영도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조선공사 부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조된 원양 참치잡이 어선 동파호 3565 세척의 출호식이 성대히 거행되어 또 한 번 수산 개발의 개가를 올렸습니다. 레이더와 어군 탐지기 등을 장치한 이 최신형 어선은 한 척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부산에서는 참치어선 고려호 11척의 출호식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이 참치어선은 고려수산에서 미국의 차관으로 일본에서 건조했는데 그동안 일본의 대한 어선 수출 금지 조처로 수입이 중지됐던 것이 한일회담 타결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지난 2월에 일본에서 수출 금지 조처를 해제함으로써 3월 11일 인수 부산항에 입항됐던 것입니다. 8월 16일 부산에서는 고려 원양어업 주식회사가 건조한 원양참치어선 광명호 5척이 진수되어 원양어업 개발에 밝은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진수된 광명호는 미국 민간은행으로부터 차관해서 만든 215톤급 선단 10척 중의 일부로서 오는 9월이면 모두 준공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월이면 남태평양 사모아도에 출호하게 될 것이며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12월 29일에는 고려 원양어업 주식회사 소속 참치어선 출호식이 이주일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건조한 이 배는 어군 탐지기와 급속 냉동시설을 갖춘 224톤급의 최신식 철강선으로서 이번 태평양지구 사모아도로 출호한 것입니다.
2년 후에 귀국하게 될 이 원양어선이 잡는 고기는 이미 미국과 계약 체결되어 해상에서 직접 인도되며 매척당 연간 18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고려 원양어업주식회사에서는 지난 3월 30일 부산 제1부두에서 원양어선 240톤급 5척의 출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항하는 어선 중 2척은 사모아 섬으로 3척은 인도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배가 사모아 섬에 가면은 우리 어선은 모두 42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획권은 7,200톤으로 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어로 장비의 현대화와 원양어업 등 황금어장을 개척 확대함으로써 어획고를 높여 농민들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즉 71년도에는 66년도에 2배에 가까운 88만 6천 톤의 어획고를 올려 국내 소비는 물론 20만 8천 톤의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을 더욱 활발히 하며 각 해안 도서의 어업 전진 기지를 확충해서 어로 작업을 크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의 북양어업 선단이 멀리 베링 해협을 지나 아류샨 열도 근해까지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 화면은 대한뉴스 이정실, 지순득 두 특파원이 현지에서 취재해온 것입니다. 100만 달러의 꿈을 실은 이번에 북양 출호에 삼양수산에서 7척의 배와 157명의 선원이 동원됐으며 출호 기간은 장장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영어자금 3억 원을 투입해서 세 번째로 시도된 이번의 원양 출호는 수익성이 높은 청어 3,000톤을 목표로 했었으나 빙산과 해양 조건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과는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생선은 북양에 사는 명태를 잡아놓은 것인데 명태어장에는 물개들의 극성이 심해서 그물을 망가뜨리는 등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양 출호는 삼면이 바다로 쌓인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으로는 끝없이 뻗어있는 황금에 보고 바다를 끈덕지게 개척해 나가야 할 계기가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공식 방문을 모두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길에 사모아도에 들렸습니다.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부들과 만난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노고는 조국과 후손들에게 보람있는 일을 남겨주기 위한 값진 봉사와 희생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번 대양주 방문을 마치고 우리도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을 본받아 개척자적인 끈덕지고 힘찬 노력과 투지로서 합심 단결하여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스페인의 라스팔마스에서
대한뉴스 황왕수, 지순덕, 최영식 특파원의 보도. 스페인의 남쪽 카나리아 군도에 있는 이 라스팔마스와 테넬리프 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고려 원양어업 참치여선 선원 75명이 신임 선원들과 교체했는데 이들은 2년 반 동안에 3,200여 톤의 참치를 잡아 155만여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선원들이 교체하는 날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최완복 초대 대사는 이곳을 찾아 우리 선원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본 국립영화제작소에서는 원양업 기록영화 제작을 위해 현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에서 대한뉴스 지순덕, 윤수병 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고국의 세범과는 대조적으로 영하 20도의 강추위와 싸우며 원양업 코리아의 이름을 빛내는 북태평양의 우리 어부들입니다. 고려 원양 소속인 3,000톤급의 원양 트롤어선인 기양호와 척양호는 냉동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 하루 120톤의 고기를 현지에서 냉동 처리하는데 이것은 상품으로 갖추어져 모두 수출됩니다. 고려 원양은 1650톤급 냉동 운반선인 제3, 제5 칠보산호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부산 대선조선에서 만들어낸 이 배는 연간 75만 달러, 그러니까 약 27억 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37척의 원양 참치여선을 주로시키고 있는 고려 원양은 올해 1,200만 달러의 수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려 원양의 부산 냉동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1,700여 평의 면적에다가 6대 냉동지 등 각종 시설을 갖춘 이 공장의 준공으로 해서 어획물의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양을 비롯해서 태평양, 대서양 등지에서 참치와 명태 등을 조업하고 있는 고려 원양에서는 이번에 냉동 공장의 준공을 계기로 올해 1,200만 달러어치의 어획물을 해외 수출하게 됩니다. 원양업 소식입니다. 350톤급 참치어 원양어선 3척이 부산항에서 출항 장도에 올랐습니다. 이 참치어선은 태평양의당에서 조업하게 되는데 영하 50도 초급속 냉동시설을 갖추고 연간 100만 달러의 수출 목표로 출항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18,000톤급 화물선 펜코리아호가 부산에서 진수됐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1,000톤급의 스턴트롤러선 제305 진암호도 부산 앞바다에서 진수됐습니다. 제동산업에서 건조한 이 배는 국내에서 만든 원양어선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세계로 향해 도약을 거듭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지름길 구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 원양의 수산물 냉동 가공 공장이 부산에서 가동돼 바다에서 조업해오는 수산물의 가공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고려 원양은 450톤급 원양어선 제2백두산호를 전혀 출항시켰습니다. 최신 장비로 설비된 이 어선은 가다랑어를 잡기 위한 것인데 이를 중서부 태평양에 출어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기득권을 확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51명의 선원을 태우고 태평양에 출어한 이 어선은
참치와 가다랑어를 잡아 5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게 됩니다. (117일간의) 표류 끝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해 구조된 영국인 메일리시 부부가 은인의 나라 한국을 방문, 부산항에 귀향하는 월미호 선원들과 재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모리스 메일리시 부부는 지난 6월 30일 남태평양에서 표류 중 우리 여선 월미호에 의해 구조돼 선원들의 간호를 받으며 항해해 오다가 하와이에서 한 발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케이프타운의 희망봉입니다. 대한뉴스 윤수병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이곳 아프리카 일대에서 우리 한국 어부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곳 케이프타운에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남아연방의 한국전쟁 참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편 고려 원양은 원양어업으로 돈을 벌어 현지에서 세계굴지의 대형 공모선 중의 하나인 26,830톤급 유신호를 사들였습니다. 한편 국제수산에서는 450톤급 원양어선 3척을 인천 앞바다에 진수했습니다. 이 어선은 선원 27명을 태우고 출어해서 올 한 해 동안 300만 달러어치의 고기를 잡을 예정입니다.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트롤 조립 어망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은 날로 늘어나는 데에도 지금까지 어망은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국내 3회 공업이 삼동 어망을 준공, 원양어병 어망을 생산하게 돼서 수입 대체는 물론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어망의 생산으로 해서 이미 세계 2위의 우리 공모선인 유신호에 5,000톤의 완성망을 공급한 바 있으며 라스팔마스, 서모어 등 세계 여러 군데 원양업 기지에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수산업은 국토의 3면이 바다인 이점을 살려 근해어업에서 원양어업으로 발전했으며 어획량은 해방 당시에는 3만 톤이던 것이 이제는 200만 톤도 훨씬 넘어 오대양 어디를 가나 태극기가 휘날리는 우리 어선을 볼 수 있습니다. (8세기) 중엽 바다를 정복하여 신라의 국위를 떨친 장보고, 이제 그 후예들의 원양어선단을 이끌고 1960년대 중반부터 오대양의 태극기를 날리며 대양에 진출했습니다. 잘 살자 다짐했던 살을 에이는 추위도 있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황금어장을 찾아 오늘도 넓은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간다. 황금어 시장에서 끌어올린 어획물, 이것은 곧 외화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철새 따라 천리길, 구름 따라 말리길, 물결 따라 천리길, 바람 따라 말리길.
여기는 멀고도 깊은 바다 북양. 우리나라 어선들이 이곳까지 와서 신명을 내며 조업에 한창이다.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장한 일인가. 처음에는 원양에 내보낼 배 한 척 변변히 갖추지 못했고 경험마저 없었던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본 지도자의 뜻을 쫓아 열심히 배를 만들고 우수한 선원을 길러오면서 바다를 개척해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10년) 전에 비해 배는 80갑절이나 불어나고 고기는 무려 100갑절이나 더 잡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원양에 내보내고 있는 우리 배는 모두 250여 척에 이르고 6천여 명 선원들이 남태평양을 비롯해서 인도양, 대서양과 여기 북양에까지 진출해서 지난 70년만 해도 4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수출 한국의 키트를 다지게 됐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국정이은서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산업인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주곡의 자급 기반 확충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어선 현대화와 국제 협력 강화 등으로 세계 상위권 수산국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 복지를 늘리기 위해 올해에도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국민의 보건 향상 등에 계속 노력하고 의료 보장 혜택을 전 국민의 40% 선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농어촌과 벽지에도 보건 의료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4개국 공식 순방을 마친 전두환 대통령은 라스팔마스로 향했습니다. 라스팔마스 기착이 들채 전두환 대통령은 이곳 원양어선 기지를 시찰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림수산 소속 대진 2호의 승선, 배 시설, 장비 등에 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건강은 어떠냐면서 어군 탐지기, 레이더 등의 성능을 물었으며 갑판에 내려와 오징어, 문어 등 냉동된 생선을 살펴보고 냉동실도 돌아보았습니다.